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쌀이 군산항에서 선적됐습니다. 과거 식량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식량 지원국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한국 GM 회생안을 내놨지만 군산공장 대책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재가동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도지사 선거전에서 전북 홀대론이 쟁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 대안도 잇따라 도지사 후보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네. 언제 어떻게 붙잡혔나요? 피의자 21살 A씨는 조금 전인 저녁 7시 45분쯤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여자친구 지인의 집에서 잡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A씨가 달아난 건 오후 2시 20분경입니다. A씨는 재판관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언급하자 옆에 있던 여성 보안대원의 손을 꺾고 밀쳤습니다. 그러고는 법정 출입문을 통해 도주했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A씨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법정 후문 쪽으로 뛰쳐나갔고 뒤늦게 교도관들이 뒤를 쫓았지만 이미 A씨의 행적을 놓친 뒤였습니다. 경찰은 CCTV와 지인 탐문 수사를 통해 A씨가 전주에 있는 여자친구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도주 5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모욕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술에 취한 A씨는 전주의 한 빌딩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퍼붓다 체포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예정된 선고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부가 한국 GM의 회생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었지만 군산공장 재가동은 힘들어졌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김동인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GM과 합의한 한국 GM 회생안이 최종 추인됐습니다. 산업은행의 8천억 원을 포함 총 3조 9천억 원이 출자되고 GM이 10년간 한국 GM의 최대 주주지위를 유지하며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부평과 창원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군산공장 대책은 추후 활용 방안을 GM과 신속하게 협의한다가 전부였습니다.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등 대체 보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정부가 기존에 내놨던 대책들입니다. GM 군산공장은 이달 말 폐쇄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650여 명의 직원들도 장기 휴직이나 다른 공장에 배치됩니다. 결국 군산공장은 재가동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여전히 정부의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GM 등 이해 당사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조기에 이행돼서 우리 군산경제,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제3자 매각이나 임대를 정부 GM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정부가 군산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추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군산 GM 공장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끌어내지 못했으며 군산 GM 공장에 대한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조차 않았다. 사실상 단기적인 처방이 없는 상황에서 군산 지역에 들이운 불황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한때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던 우리가 처음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 쌀 5만 톤을 지원합니다. 군산항에서 첫 출항 행사가 열렸는데 이몽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원조용으로 지원하기 위한 쌀이 40kg 단위로 포장돼 차곡차곡 선적됩니다. 내전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예멘과 에티오피아로 각각 12,000톤과 10,000톤이 보내지게 됩니다. 올 1월 FAC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인 WFP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 처음으로 인도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과거 그 쌀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이번에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군산항에 이어 목포와 마산항에서도 추가로 원조쌀이 케냐와 우간다에 지원되는데 올해에만 4개 나라에 총 5만 톤 460억 원어치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과거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만 잘 먹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웃도 챙길 줄 아는 성숙한 나라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뿌듯합니다. 쌀 원조에 나선 한국에 대해 부러운 시선을 보낸 수혜국 외교관들은 자국의 식량난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The food aid that will go through WFP to Kenya will be felt not only in Kenya but also in the countries that surround Kenya. 이번 원조 쌀은 국내 연간 생산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쌀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꾸준한 해외 원조가 국내 농업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지사 선거전이 4파전 구도인데 공약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북 홀대론에 이어 새만금 정책까지 후보 간에도 차별화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김한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6.13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전은 민주평화당이 마지막으로 후보를 확정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4파전 구도입니다. 본격화한 도지사 선거전에서 전북 홀대론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북 차별로 지역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전라북도는 대안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하진 지사는 기자 간담회까지 자청해 현 정부의 전북 챙기기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머릿속에 전북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임정혁 후보는 경남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며 끝장 토론까지 제안하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20조를 쏟아부어서 경남 경제는 살렸습니다. 전북은 군산 경제에서 24%에서 30%를 차지하는 저 두 개 공장도 문 닫게 하는 것이 홀대가 아니면 뭐가 홀대라는지. 진보 정당 도지사 후보들은 새만금 정책 선점 경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민중당 이광석 후보가 통일농업 전진기지 조성 방안으로 새만금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자 정의당 권태용 후보는 새만금 신구상으로 정책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통일농업 전진기지를 건설하여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새만금을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 선출을 끝내고 본 궤도에 오른 도내 도지사 선거전이 소속당 대결 구도에 공약 차별화 경쟁으로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민주당의 단체장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도내 시장군수 대진표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각 시군에서 어떤 후보들이 나서는지 유룡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주시장 후보로는 민주당은 김승수, 민주평화당은 이현웅, 엄윤상 가운데 경선 승자가, 정의당은 오형수가 출마합니다. 군산시장 후보는 민주당 강임준, 한국당 이근열, 민주평화당 박종서, 바른미래당 진이완, 한반도미래당 윤정환, 무소속 서동석, 조남종 등 7명입니다. 익산시장에는 민주당 김영배, 민주평화당은 정원율 현 시장이 출마합니다. 정읍시장 후보는 민주당 이학수, 민주평화당 정도진, 정의당 한병옥, 무소속 강광, 김용채 등 5명입니다. 남원시장에는 민주당 이환주, 민주평화당 강동원, 무소속 박용섭 후보가 격돌합니다. 김제시장은 민주당 박준배, 민주평화당 정성주, 무소속 장을규 예비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완주군수에는 민주당 박성일, 민주평화당 박재환 후보가, 진안군수는 민주당 이항노, 무소속 박수우 후보가, 무주군수는 민주당 백경태, 무소속 황인홍 후보가 맞대결합니다. 장수군수는 민주당 장영수, 무소속 김창수, 배한진, 이영숙 후보가 나서고, 임실군수는 민주당 전상두, 무소속 김학관, 박기봉, 신민 후보로 여당과 무소속의 대결 구도입니다. 고창군수 후보는 민주당 박우정, 민주평화당 유기상 후보가, 부안군수는 민주당 권익현, 민주평화당 김상곤, 바른미래당 김경민, 무소속 김종규, 조병옥 후보가 대결합니다. 민주당이 14개 시군에 모두 후보를 낸 반면 민주평화당은 10곳,
바른미래당은 2곳에 그쳤고 무소속은 9개 선거구에 16명이 출마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토론회 참여 여부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익산시장 정원율 후보는 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시민단체와 언론사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보인 것은 유권자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유권자 접촉 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정 토론회 외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도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하고 있는데요. 취임 1년을 맞은 오늘은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의 이행 여부를 박찬익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청와대 내에 기구를 두지 않던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 수십 년간 터덕거린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난 1년간 착실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되고 이를 맡아서 추진할 새만금 개발공사는 올해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속도감 있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의지가 있고 또 그것을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어떤 조직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과 함께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이미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고 연기금 전문 인력을 키울 대학원 설립도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 밖에 스마트 농생명 밸리와 탄소 소재 등 미래 성장 산업 육성, 지도권 산림 지원 조성 공약도 대체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0개 가운데 전라도 새천령 공원이나 무주 대구 고속도로, 지리상권 친환경 열차 사업은 아직 첫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특히 GM 군산공장 사태 속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약속은 지역경제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 현안과 별도로 온 국민이 관심사였던 헌법 개정을 통한 지역 분권 확대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분권 개헌의 방향은 시대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방 분권은 앞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의 대세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몇 가지 난제에도 불구하고 낙후되고 침체된 전북에 희망을 준 시기였다는 평가가 대체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제주 노선이 증편된 군산공항에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제주 노선이 증편된 이후 지난달 군산공항 이용객은 32,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탑승률도 89.7%로 지난해 평균 86%와 비교해 3.7%포인트 늘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는 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전북 투어 패스 카드를 한 장 구입하면 한 장 더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정부의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11월쯤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합니다. 이용 대상은 국립무형유산원, 국민연금공단 등 83개 기관의 회의실과 강당, 주차장 등입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휴양복지형 명품숲 10곳에 진안 운장산 갈거계곡 숲이 포함됐습니다. 산림청은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0곳의 국유림 명품 숲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캠핑 시즌을 맞아 전라북도는 도내 등록된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비상상황 대처 방법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야영장 사업자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쌍방 폭행 과정에서 41살 A씨를 숨지게 한 47살 장모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일행 4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 2명은 지난달 30일 김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가 이에 항의하는 41살 A씨 등 3명과 패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목검을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쌀 생산자협회와 전농총연맹 등 5개 농민단체는 농민수당 신설과 박직불금 인상 등 민중당 농민정책에 동의한다며 이광석 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통일농업의 가능성까지 제시한 민중당에 공감하고 이 후보 당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